안녕하세요. 문해창작 수업 강사 노현진입니다. 7차 시 자유시 창작하기입니다. 이번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다음 차시 수업부터는 교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7차시, 8차시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했던 수업을 합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7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자유시에 대해 배워봅시다. 자유시를 창작해봅시다. 학습 내용은 자유시와 비유에 대해 알아보자. 자유시 감상하기, 자유시 창작하기입니다. 이번 차시 학습 자료입니다. 1. 자유시 감상하기. 지난 3차시 노래 가사 감상하기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는 노래 가사를 읽고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같은 질문을 가지고 시를 읽고 그 시에 대한 내용을 글로 적어 볼 거예요. 그리고 2. 자유시를 창작하겠습니다. 1. 자유시란 무엇인가? 5차시 수업에서 시의 갈래, 형식에 따른 분류, 거기서 정형시, 산문시, 자유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유시의 정의, 자유시는 형식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쓴 시이다. 지난 차시 산문시의 경우에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자유시의 특징으로 행과 연이 있어요. 그런데 행과 연이 있지만 행과 연의 수, 길이 등 제약이 없고 음절수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묘사, 심상, 운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비유의 정의를 볼까요? 표준국어 대사전.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함.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비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비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해요. 비유의 종류 1. 직유법 같이, 처럼, 듯, 있냐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비유법. 예를 볼게요.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넓게 펼쳐진 논이 있어요. 그 논 사이로 길이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가르마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본 현상 그대로를 직접적으로 비유를 통해 표현한 것이 직유법입니다. 2. 은유법. A는 B, 이다의 형태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견주어 표현하는 비유법이에요. 예를 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을 직접 볼 수가 있나요? 어떤 이미지나 그림 혹은 풍경처럼 직접 보거나 느낄 수가 있나요? 아니죠. 여기에서는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어떤 특징을 호수와 연관지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바로 알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은유라고 합니다. 3. 상징. 어떤 말이 본래의 의미와 다른 영역의 의미를 암시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를 아울러 담는 표현법.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유예요. 카네이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버이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 존경이 떠오르죠. 이런 것이 바로 상징이에요. 상징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그 의미가 바로 떠오르는 상징은 매력이 없어요. 진부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가 새로우면서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상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상징을 찾기 위해서는 열심히 관찰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해요. 4. 중의법. 하나의 표현에 둘 이상의 뜻을 담아내는 비유법. 사과 같은 그대의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 사과에는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아름답다. 그리고 그 사과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 고운 얼굴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에는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한 의미만 담겨져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사랑한다라는,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이상의 뜻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중의법입니다. 5.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비유법. 6. 화류법.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비유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보기로 해요. 이제 시를 감상할 텐데요. 학습 자료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시를 들으면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가 나에게 어떤 감정이 느껴지게 하는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런 점에 좀 더 집중을 해주세요. 밤바다. 입가엔 하품이 눈은 반 이상 감기고 몸은 나른하게 늘어진다. 잠을 바라는 마음에 머리에서 북을 쳐대는데 가슴 저 깊숙이 밀어두었던, 치워두었던 감정과 추억이 물결되어 온다. 어디까지가 기억인지, 어디부터가 상상인지 모를 거대한 흐름에 부유하며 귓가에 울리는 소리에 묻혀 부디 들키지 않았으면 이 긴 겨울밤 얼른 사라져 버렸으면 머릿속 아이야 묵체를 든 손을 멈춰다오. 주위를 둘러싸고 펼쳐진 이 밤 바다를 등지고 두드리는 그 손 그만 멈추어다오. 그쯤 하면 되었으니 이제 밤바다를 걷자꾸나. 어떠셨어요?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그 느낌을, 그 생각을 적어봅시다. 5분이에요.
이제 1분 남았어요. 마무리 해주세요. 시를 읽었으니 이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미리 말해둘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접하고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과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가 어떤 의도로 시, 소설, 그림 같은 예술 작품으로 표현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읽고 듣고 봤을 때 드는 여러분의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중요해요. 저는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인 것이고 시를 즐기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의 의도를 아는 것보다는 개인의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1차 완성을 끝내고 최근에 다시 봤는데 더 수정할 부분이 발견되어서 2차 수정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3차, 4차 계속 수정이 될 시이기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시를 가지고 왔냐면 시든 소설이든 그림이든 어떤 무엇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정 작업을 거쳐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완성이 돼요. 그 과정을 보통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어떤 대단한 작품이 나왔을 때 저 사람은 천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는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생각들이나 노력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미완성된 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쓴 시거든요. 그리고 왜 이 시를 가지고 왔냐면 이 시는 이런 의도로 쓰인 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른 시인분들의 시에 대한 분석은 저만의 해석일 뿐이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는 이런 의도로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시를 쓰고 싶어 하시면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제가 이 시에 대해서 한 분석들이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니에요. 제 생각보다, 제 의도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시는 어느 겨울밤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었던 어느 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품도 하고 있고 눈도 반쯤 감겨 있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축 늘어져서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 제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했어요. 너무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두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머리가 쾅쾅 울리는 것. 보통 그런 걸 북을 친다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저는 그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여러 생각들이 같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은 추억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 상황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떠오르게도 해주고 그런데 그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내가 지금 과연 기억을 회상하는 건지 내가 그때 상황을 왜곡해서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막 이런 생각 됐다가 이런 상상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때 감정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밀려와서 그런 상황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꼭 제가 깊고 검은 바다에 잠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생각과 감정들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통이 차라리 더 크게 울려서 그런 생각들을 다 없애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두통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할 거면 정말 더 심해져서 이런 생각들까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통 때문에 머리에서 쾅쾅 울리는 그 소음에 모든 것들이 다 묻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는 밤이 긴 겨울에 좀 그런 상황들에 빠지는 게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겨울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북이 울리면 북을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통이 꼭 제 머릿속에 있는 작은 아이가 북을 두드리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사정을 했어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제는 너무 지치니까 그만하고 제발 좀 그만해줘 라고 하는 사이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검은 하늘, 검은 바다, 그 위에 모래사장 위에서 홀로 막 열심히 북을 두드리고 있는 한 아이.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죠. 그만하면 충분하니 적당히 하고 그냥 나와 함께 그 밤바다를 구경을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을 했어요. 네, 이 시는 두통에 관한 시예요. 여러분이 쓴 감상문에는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을지 전 정말 궁금하거든요. 참고로 제 친구는 이 시를 읽고 로맨틱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도대체 어디가 로맨틱하다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고요? 저한테는 이미 이 시는 두통이에요. 고정관념처럼 그 의미가 굳어져 버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외국인 친구한테 보여줬었는데 그 친구는 로맨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느끼는 것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의 의도를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안다고 해도 여러분이 먼저 느꼈던 그 감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 점을 잊지 마세요. 이번 자유시는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창작을 해놓은 산문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산문시를 가지고 자유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작성한 산문시를 꺼내주세요. 그 산문시를 읽으면서 수정을 하면 돼요. 그 시에서 행과 연 이런 걸 잘 나눠서 정리를 해도 자유시의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추가로 좀 더 수정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묘사, 심상, 운율, 비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 머릿속으로 문장을 수정하면서 단어를 골라보세요. 저번에는 단어를 고르지 않고 우선은 막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쓰기 전에 생각을 하면서 쓰고 그리고 쓴 걸 다시 고치면서 그렇게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문장을 수정하면서 단어를 고르고 묘사, 심상, 운율, 비유에 맞춰서 한번 문장을 작성을 해보고 행과 연도 나눠보고 그렇게 자유시를 창작을 한번 해봅시다. 20분 동안 자신의 머리를 믿고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시작!
벌써 5분이에요. 이제 1분 남았어요. 마무리 해주세요.
이렇게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완성된 시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보거나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콧노래 아시죠? 콧노래 안 불러본 사람 있어요? 다 해봤을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콧노래. 그렇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듯이 한번 노래로 불러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시를 창작해 보았습니다. 다음 수업에는 교실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쓴 글을 가지고 와주세요. 그 글을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마지막 수업에 책으로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수업에서 우리 진짜 만나요.